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5월 23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 기대보다는 못했습니다. 고배당 대박 적중을 비롯해서 몇 경주 적중을 했지만 승부 경주들 제대로 적중을 못해가지고 지고 말았죠. 자, 그러나 뭐 지난주에 일경주 때 제가 고배당으로 열심히 설명드렸던 순번마 PNS주 딱 한 군데 잡혀 있던 PNS주가 3차로 와주면서 선봉이 28.1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경주의 대박이었습니다. 11번 고스트 크리서를 제가 축으로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는 꾸랑지에서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1번마 선캐쳐 가능하다. 또 8번마 음파 스위트가 제법 팔리는 7번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11 놓고 고배당마 1번 선캐쳐 8번마 음파 스위트 추천을 해드렸고 11, 1, 11, 경선 개처가 우승까지 했죠. 그래서 복승식이 강축에 무려 75.9배, 그리고 삼복은 무려 264.6배, 그야말로 대박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승부경주 하나 적중도 했습니다만은 방어 적중인 셈이었죠. 적중을 했는데 동착이 돼 버렸습니다. 1번, 6번 뭐 여기 뭐 이상하게 나왔는데 10번 라라걸 라라걸이 동착이 돼 버려 가지고 1번 놓고 승부를 했는데 배당법배 마칸누트가 강바람이 불고 뭐 거의 뭐 인기마로 강하게 팔렸죠. 그래서 배당도 없었고 방어 적중한 셈이 됐고 별로 매력이 없는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오경주의 카일리도 입상을 했습니다. 카일리도 입상을 했고요. 서울 뭐 칠경주는 뭐 주력으로 적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좋았고 자 그런데 후반부 승부가 중요했는데 구경주 승부도 실패를 했죠. 메인 승부로 내렸다가 실패를 했고요. 10경주에는 고배당만 종합지 완전 백판 김옥성의 글로벌 클래스를 노렸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잡고 홈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모습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았죠. 그 바람에 마지막 11경주 때 제가 승부경주 2번마 네이비 캡틴은 자신한다. 쌍대가리로 자신하는 경주였죠. 그리고는 고배당으로 제가 고배당 가는 바로 김옥성의 9번마 몽가스테이와 캡틴 37이 두 마리를 고배당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봉화 스테이도 체중이 빠지고 상태가 괜찮아서 추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 경기에 김옥성이가 승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놀다 들어간 게 좀 미워가지고 캡틴 산치리만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정대로 봉화 스테이를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다면은 생각보다도 고배당입니다. 2번을 제가 대가리 자신했는데 쌍식이 175.3배였고 복식이 91.5배. 그야말로 그래서 결론은 뭐 2번, 7번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삼척이었죠. 제가 추천 받고는 그런데 봉화 스테이가 와서 대박이 났는데 선복도 거의 뭐 300배였고요. 그래서 요것도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또 적중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 11경주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주는 뭐 금요일 날은 잘했는데 또 토요일 날 또 기본은 했고요. 일요일 날은 고비랑 대박 적중도 했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자 어쨌든 5월 달 들어서는 첫째 주에는 크게 이겼죠. 둘째 주에 참패를 하고 셋째 주에 기본 이상을 했다라고 자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넷째 주고요. 다음 주에 또 금요일 토요일은 또 5월 달에 들어가죠. 자 어쨌든 5월 달 4주차인데 금주는 3일 모두 또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선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일경주부터 시작을 해야죠. 잠시만요. 자 요걸로 봐야 편합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800m 제주 일경주. 6번 마 태흥강자가 올머리 강축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항상 제주 800m는 자신 있어 하죠. 그런데 주행검사 시에 3열, 2열 외곽 선두경합승으로 선전하고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같이 뛰었던 지구 여신, 대형 강자가 지구 여신이 주행검사를 할수 뛰었는데, 지구 여신은 2열 선두경합하고 5마신의 차이가 났는데, 하지만은 이 지구 여신은 종반에는 완전히 마피를 잡고 추진 없이 세우면서 종반의 착차가 더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구 여신이 박성강 기수가 기승하고 최선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잘하면은 요 태릉 강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길지는 뛰어봐야 알 수 있다. 두 마리 모두 신마죠. 신마가 아니죠. 신마죠. 두 마리 모두 신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는 바로 5번마 블루라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2월 28일 경주시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 개후에 1분 06초 파를 띈 바가 있죠. 그리고 전전 경주는 10번으로 불리해서 부진했고요. 직전 경주는 5번 게이트였는데 중위권 중간 선입 전개를 했는데 5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시정 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시정 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번 게이트인데 6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직전보다 1초는 더 잘 뛸 수 있다. 즉 1분 06초 중반 정도는 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5번마 블루라이트입니다. 또 순발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5번마 블루라이트가 이번 경주에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안쪽에 2번마 길벗이란 마필이 휘황하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행으로 잡고 충분히 양호했기 때문에 이 길벗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마필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요 1경주는 적중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강충마 6번이 빠져버리면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자, 5번을 놓고 3방. 그죠? 5번을 놓고 3방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부산 일경주 신마들의 경주이고 신마들도 있고 신예들의 경주로서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죠. 자, 그러나 이번 경주도 붙어보고 싶은 승부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가장 기대할 마필은 2번마 희망타요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희망타요가 3천만 원짜리 한센자만데요. 주행검사 시에 11번 게이트에서 11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경합 선입을 4열 외곽을 돌고 가는 대로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 기록이 1분 01초대입니다. 주행검사가 1분 01초 8.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BJ 치프, 블루모, 에브리킹이지, 운주오션, 벨로시랩터 한마디로 상위권 능력 재건마들과 같이 뛴 겁니다. 신마가 이런 능력 재건마들과 같이 뛰는데 왜 11번을 바꿔 뛰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어찌됐든 휴양 능력 재건마들과 뛰면서 11번 게이트에서 뛰면서 시정 사열회가 경합선 입돌고 가는 대로 좋은 기록으로 통과했다. 자, 그 정도면은 이번에 2번 게이트의 기수까지 서승훈입니다. 무조건 이번 경주 대가리로 올 수 있다. 능력축으로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2번을 희망 타율을 능력축으로 믿어주죠. 믿어주는데 후차권으로 뭐 인기마 10번마 올라운드 원 혹은 뭐 제이드 팰리스 혹은 빅토리 스토리 혹은 원스톱 월드 톱 티어 이런 마필들이 오면은 배당이 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팔리는 마필 중에는 신마 제이드 팰리스가 게이트가 안쪽으로 유리하고 모래를 맞으면서 충분히 양호했기 때문에 제이드 팰리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드 팰리스는 아마도 빨랐던 주로 5월 3일 다섯 주로 해서 뛰었던 주로로서 결코 그렇게 믿을 수는 없고 과신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6 번마 빅토리 스토리는 경주 경험마로서 직전에 4월 20일 무거운 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후에 지구력이 아쉬웠는데 1분 17초 8을 뛰었고 그래서 선행을 나가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고요. 올라운드 원도 직전 경주 후에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재검을 5월 4일 다습지로 14%, 14% 다습지로에서 뛴 겁니다. 요 제이드 팰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주행 검사를 거기서 뛰면서 중간 선입으로 오열 외곽 돌고 모래도 잘 맞고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라운드 원과 제이드 팰리스 두 마리가 그렇게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가 빨랐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팔리는 마필 중에는 인기도에서 가장 밀려 있고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월드 톱 티어가 났습니다. 4월 5일 주로에서 마필이 큰 체구였고요. 모래도 잘 맞고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1분 03초 0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한 마필이 월드 톱 티어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불리하지만 월드 톱 티어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고배당 마필들인데요. 일단 휴양받고 재검받고 나오는 7번마 K 로열인데 재검 시에 4월 19일 무거운 줄에서 뛰면서 중간 선입 후에 충분히 양호한 걸음과 양호한 기록으로 통과를 해서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로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보다 더 고배당으로 누리고 있는 고배당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5번마 그레이트 업이라는 마필입니다. 딱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데요. 자, 이 그레이트업은요, 주행 검사는 주춤하고 외곽 선입, 선두, 압박, 선두 경합을 하면서 채찍을 내긴 했지만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순발력도 있고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 때 4월 20일 날 데뷔전 때 3번 게이트였는데요. 이번 경주 에스벨 3번만 에스벨과 같이 뛰었던 겁니다. 에스벨은 8번 게이트에서 강공으로 경합선에 선행을 나갔죠. 선행 가서 버티고 3착을 했고 기록이 1분 18초 3이었죠. 선행 가서 버티기를 했던 마필인데 전혀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순발력으로 앞장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또 3번마 에스벨이죠. 그래서 에스벨도 선행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레이트업도 순발력은 충분히 좋았습니다만은 발주 시에 충돌 발주를 하고요. 중위권에서 코너를 외측 사인기를 보이면서 중위 전개 후에 코너에서 외측 사인기를 보면서 시종 5열 이상 외곽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돌고 그야말로 힘 소진을 하고 그러고도 직선으로 해서 앞서가던 빅토리 스토리와 같이 뛴 거였죠. 에스벨이 아니라 빅토리 스토리와 같이 뛰는데 인기마 빅토리 스토리는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갖고 요 그레이트 업은 충돌 발주에 부딪히면서 전개를 하고 코너를 외측 상익기로 시종 5열 이상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를 하고 그러고도 직선에서 빅토리 스토리는 죽어가는 걸음이었고요. 그러고도 외곽에서 요 그레이트 업이 더 좋은 걸음으로 날아오는 듯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또 마필이 안쪽으로 끼됩니다. 막판에 안쪽으로 마필이 기대니까 기승했던 신인섭 기수가 그걸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니까 제어를 하느라고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종반에 포기하고 그냥 끌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지만은 1분 18초 6으로 지금 인기가 좋은 빅토리 스토리가 지난 1분 17초 8이었죠. 그런데 얘는 1분 18초 6. 어떻게 뛰었다? 시종 외측 사인기로 뺑뺑 돌고 외거 고전하고 외삭기로 부딪히면서 그러고 전개가 개판이었다. 그러고 직선에서 탄력 걸으면 더 있었는데 마필이 또 종반에 기대는 바람에 제어를 하느라고 사인기로 제어를 하느라고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걸음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6번마 빅토리 스토리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그레이트업은 당구장 한 개인데 그레이트업이 저는 무조건 요 그 빅토리 스토리도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요 올라운드범과 재검을 받았습니다. 제 올라운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중간 선입, 선입으로 오열 외곽 돌고 모래도 잘 맞고 가벼운 동료에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다. 기대할 수 있죠. 자, 올라운드범. 그런데 요 그레이트 업은 어떻게 뛰었냐? 5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4열 외곽을 돕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전혀 추진 없이 마필이 걸음이 밀리고 걸음이 무뎌지는 그림을 보이는데 전혀 추진 없이 잡고만 있습니다. 전혀 뭐 이건 뭐 아예 뭐 앞에 가라는 그런 동료도 없고요. 전혀 추진 없이 잡고만 있으면서 마필을 세우면서 통과를 했다. 즉 능력을 감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기술을 누굴 태웠습니까? 신겸을 태웠죠. 자,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2 번만 희망 타요가 서승훈 타고 승부를 할 것이고 KT 점으로 주도를 하고 나갈 것인데 선행마 에스벨도 있고요. 빅토리 스토리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있죠. 그래서 외곽에서 10 번이나 11 번이 전개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요 그레이트업이 충분히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으로 붙어서 전개 잘하고 제 능력을 발휘를 해주면은 충분히 인기가 좋은 빅토리스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경주 최종 결정은 역시 현장을 보고 현장 상태와 완성도를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지만은 2번마 희망 타율을 축으로 놓고 고배당마 5번마 그레이트업 또는 7번마 K로열 이런 마필들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900m인데요. 상당히 혼전입니다. 6마리가 치열한 혼전으로 팔리게 생겼는데, 자,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봐주는 마필은 아마도 종합지상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7번마 인류왕입니다. 혼전으로 팔리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이 바람 불면 다른 말이 인기 1 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축으로 믿어줘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 인류왕은 직전 경주 1분 15 촉으로 참착을 했는데 주춤 발주하고 몰고 3열 외곽 경합 중간 선입 돌고 4 코너는 4열 외곽 돌고 박성광이가 타고 선전을 했으나 아쉽게 3 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직전 정도만 띄워줘도 이번 편성에선 통한다.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인류왕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박성광에서 문현진으로 바뀌었고요. 박성광 기수가 지금 상대 인기마 3번마 사랑바람을 타는데 12조 자기 말 타러 간 거죠. 요거 직전에 탔으나 그래서 요거는 문현진이 같다고 박성광은 사랑바람을 타는데 사랑바람은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자, 지금 10주 만에 출전해서 10주 만에 휴양하고 나와 가지고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여진 능력은 3월 15일 주로는 마사의 발표 자료보는 모두가 뭐 앞뒤가 모두 다 주로 빠르기가 일로 엉터리입니다. 자, 요 3월 15일 주로는 제주 경마장 최근 중에 가장 빨랐던 주로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그 빨랐던 주로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사랑바람은 못 믿겠다, 배팅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인류왕을 틀어놓고 갈 수가 있고요. 4번마 승전가가 인기도가 덜한데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흥미에서 추입하는 걸음이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1분 06초 6을 뛰었는데 같은 분량주로였지만 5월 9일 주로는 3번마 사랑바람이 뛰었던 3월 15일 주로보다는 훨씬 무거웠죠. 그래서 직전의 실력이면 승전가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오바마 명품 최고는 주행 검사를 양호하게 통과를 했으나 검증이 좀 필요하다. 몰고 거의 뭐 실전성으로 최선성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6번마 불야성이 잡고 오면서 주행 검사의 탄력과 름이 양호했기 때문에 불야성이 나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의 마패도끼는 선행력은 있으나 지구력을 믿을 수가 없죠.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데 선행 가면은 버티기 가능성 정도.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이라면은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9번말 캡틴맨이 직전에 1분 15초 7로 기록만으로도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록을 보였는데 전혀 인기가 없어요. 어찌됐든 직전의 기록상 가능성이 있다. 자, 어쨌거나 꼬랑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능력 충만은 7번마 인류왕을 믿어주는 경주가 되겠기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인데요. 자, 3번마 압도적 넘버원과 5번마 탄탄대로가 강력하게 깜빡이로 편입 전방입니다. 압도적 넘버원은 전적 경주 12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능력이면은 강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인기 2등으로 팔리고 전적 경주보다 훨씬 못하게 부진했죠. 그래서 그 기복이 문제인데 하지만은 이번엔 다시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기수도 유연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압도적 넘버원 유력하죠. 자, 이게 탄탄대로도 직전에 12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순발력도 충분했지만은 3코너를 8열성 진입을 하면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제어를 하고 중위권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고 2차 입상을 했던 마피로서 이번 경기의 능력으로 역시 강하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3번, 5번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 마질이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서승훈의 남해 매직의 인기 3위가 예상이 되죠. 그러나 12번,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과연 인기 2강을 이기러 갈 수가 있겠느냐? 장담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보령 미라클이 직전에 남해 매직과 뛰면서 부족했죠. 오마신 반이나 졌는데 요 보령 미라클이 직전에 뛴 걸 보면은 중위권으로 따라붙다가 모래를 맞으면서 후미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외곽에서 취비 양원 걸음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모래를 맞으면서 부족했던 것으로서 이번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선입부로 잘 붙어가지고 모래를 안 맞으면은 요거 3차기를 도와주면 삼복이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또 8번 마 퍼펙트 레전드도 주행 검사 시에 충분히 탄력과 주폭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레전드도 3차간에 와주면 배당이 좋을 것이고 또 10번 마 퍼펙트 라이즈 퍼펙트 라이즈도 장기 유양 12월 달에 주행 검사 받고 휴양하고 나오는 재검 받고 나오는 휴양마인데 마 체중이 21kg, 28kg가 대폭 불어나온 건데 취입하는 걸음이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라이즈도 3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깜빡이가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3위권은 고배당으로 7번, 8번, 10번 이런 마필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입니다. 자, 1번 남조로, 3번 자헬라보베, 4번 장타제주 세 마리가 강하게 3파전으로 팔리는데요. 자, 이 중에 남조로는 못 믿습니다. 남조로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 휴양마입니다.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글쎄요. 쉬면서 뭐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고 낮았을 수도 있고 또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2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1분 25초로 우승도 했던 마필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중이 59.5의 고부중입니다. 때문에 그 부정 달고는 이번 경주 상대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라보배는 직전 경주 1분 04초 7로 우승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문제는 이번에 900m로 거리가 늘어서 관건이지만 직전에 04초 7로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올 수 있다. 직전에 장기 이용하고 나서 한마디로 나은 능력을 투영하면서 마필이 성장을 해서
나은 능력을 보였던 것이고 감량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할라보베가 이번 경주 연이은 선전을 무조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4번마 장타제주 역시 직전 경주 시행하고 나서 마필이 성장해서 나은 능력을 보였던 것이고 1분 15초 1로 우승을 했던 것이고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때문에 장타제주 역시 직전에 쉬양하고 쉬면서 상승 능력으로 선전을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3사 한방입니다. 무조건 3사 한방, 3사 한방이다 이런 얘기고요. 남자로는 3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착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들로 달천왕이 인기 꼴찌죠. 종합지로는 인기 꼴찌인데 조교를 강조교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의 실력이라면은 달천왕이 KT 점으로 3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달의 여신도 김영석 기수가 강강조교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 3위 도전 기대치는 가져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나머지 기복마들은 모두 믿어 못 믿어고요. 이번 경기는 3번, 4번 단통, 저배당 단통 한 방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초격차 1800경주인데 초격차가 지금 서승훈이가 타고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똥편성 그야말로 똥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초격차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믿어줍니다. 워낙에 나머지 마필들이 워낙에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4번마 초격차는 능력축으로 믿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마도 팔리는 마필 중에 1번, 2번, 3번, 9번 더 해봐야 6번 낭만대로 초격차가 강추로 팔리는 가운데 후착도 요 팔리는 마필들 중에 올 경주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배당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이거다 확실하게 한 방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도 없고 결론은 현장 상태를 보고 주력 한 방을 잘 잡아야 되겠죠.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자, 7번마 천상화신이란 마필이 올머리 강축으로 팔리는데 이 천상화신은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죠? 제주마가 7천만 원이면 엄청 고가죠. 그런데 직전 경주도 연승을 2연승을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직전에 1분 23초 9 1000m를 1분 23초로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직전에는 51kg 최저 부종을 달고 문현진이가 타고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부중이 무려 60kg입니다. 60kg. 기수가 강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물론 요 천상화신이 데뷔전 때 강수환이가 타고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문현진 타고 1000m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지금 고영동 마방에서 나온 마필인데 강수환이로 다시 바꾸고 문현진은 저 삼거리를 1번을 타러 갔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1분 23초 후에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지금 60kg 고부중으로 대폭 늘어난 요 부중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번 경주 상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마필이 3번마 스타덤입니다. 3번마 스타덤. 인기 2등으로 잡혀 있죠. 스타덤이 직전에 7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간선이 외곽 돌고 끈기로 아쉽게 4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24초 0입니다. 물론 5월 9일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주로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났던 것은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두 마리가 기록이 대등한 거죠. 그죠? 두 마리가 기록이 대등한 건데 스타덤은 이번에도 부중이 똑같습니다. 51.5. 그런데 얘는 무려 9kg가 늘어서 60kg. 그죠? 그래서 아직은 어린 가온천하가 과연 천장화신 아직은 어린 천장화신이 과연 고부중을 이겨낼 수 있느냐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인다 믿을 수 없다 부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마 스타덤이
이번에 3번 게이트에서 좀 더 나은 모습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번마 참돌이가 이번엔 문현진 안장인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져 가지고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상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번마 선덕공주도 곽용남 안장인데 직전 전력상 일격 가능하고요. 외곽에서는 가온천하 8번마 가온천하가 직전에 900m에서 우승했고요. 감량이 점이 좋고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가온천하고요. 박성광의 9번마 지존무상 지존무상도 직전에 중후에서 부족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박성광으로 기수가 바뀌었는데요. 충분히 지존무상도 가능성이 있는 선행력도 있고 취임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 가능한 마필이 또 지존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천상화 시선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부증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최종 결정은 현장 보고 하겠지만 3번과 스타덤을 중심으로 해서 1번 그리고 8번, 9번 이런 정도로 일단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혼전이죠. 9번마 언리미티드 런이 인기 1등인 가운데 최강 트리플 두 마리가 좀 더 인기가 좋겠네요. 그리고는 블랙스 엔진, 하만영산, 스트라이딩맨, 브리도 미라클, 싱포미까지 몇 마리입니까? 7마리가 대단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능력 충만은 믿어주는데요. 누구냐? 인기마 중에 능력적으로 믿어지는 마필은 10번마 최강 트리플입니다. 전적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선두 경합하고 1분 14초 6.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가장 나은 전력으로 1분 14초 6으로 2차 입산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우승하긴 했지만 기록이 엄청 느리죠. 1분 16초 1. 그죠? 1분 16초 1입니다. 하지만은 주로 주로가 대단히 무거운 주로였고요. 거기다가 11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착지가 살짝 주춤하면서 착지가 좋지가 못한 가운데 외곽 선입 후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것인데 이 김동영이가 타고도 그렇게 뛰었던 것이죠. 자, 이번엔 다시 전정 경주 기승했던 유현명이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부중도 3kg가 빠져 있습니다.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능력으로 이번 경주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최강 트리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주력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복병마가 되겠는데요. 바로 6번마 스트라이딩맨입니다. 자, 스트라이딩맨은 1월 달에 뛰고 시험하라고 재검받고 나옵니다. 1월 달에 인기 3등으로 팔리고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측 1월 10일 날 내측 펜스주로가 무거운데 내측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거죠. 그러나 요 스트라이딩맨이 11월 달 11월 달에는 1400에서 부족했습니다만은 11월 달에 1200 통과 기록은 1분 13초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실력이면 이번 경주 우승도 기대할 수 있는 실력이죠. 그렇죠? 다만 10 번을 뛰면서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와서 그렇지 능력 자체로는 이번 경기에 무조건 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 바로 스트라이딩맨입니다. 자, 그리고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경합 선행으로 시정 잡고 오면서 아주 여유 있게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좋은 배당 기대하면서 10번마 최강 트리플과 6번마 스트라이징맨 단통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뭐 배당마 스트라이징맨을 놓고 승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6번, 10번, 6번, 10번 단통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하만연, 여항산 인기가 덜하지만 김혜선 타고 만만치 않을 수 있고 언리미티드 런도 도전 가능하고요. 안쪽에 싱포미도 가능성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혼전으로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승부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역시나 또 인기마
7번 마 은나래와 3번 마 최강주전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실제 배당판은 또 운전성으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두 마리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요거 이길 수 있는 선정 기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6번 마 무장고입니다. 무장고는 휴양마입니다. 휴양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 체중이 17kg가 대폭 불어나온 가운데 선행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면은 무장고가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장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무장고 놓고 공략을 하는데 자 고배당으로 한 마리 바줄 마필이 있는데요. 8번 마 캐논 공주입니다.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데요. 요 캐논 공주가 역시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재검 때 마 체중이 13kg가 대폭 빠진 가운데 중위권에서 외곽 돌고 잡고 오는데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주행 검사 기록 자체로는 빠르지 않죠. 하지만은 그런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았고요. 이전에 잘 뛰었을 때는 900m에서 1분 26초 5를 뛴 바가 있고요. 잘 뛴 능력이면은 이번 경주 추입으로 감량이 점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6 번만 무장고를 축으로 노리는 경주로 6 놓고 인기마 두 방 봐야 되죠. 그리고 구배당으로 캐논 공주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혹은 모나파크도 이번 기 기점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모나파크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 더 노미네이트 8번 마, 1번 마 퀸 스파이시 두 마리 보다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5번 마 위너비 위드유 세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요. 다음으로 뭐 2번 마 라이트 챔프 그리고 외곽에 파차마마 이런 마필들 다섯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지만은 3번, 4번, 7번, 11번 등등까지 두 마리 종합제 백판인 유광의 한남킹과 진주비 두 마리를 제외하고 전마필이 혼전으로 펼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남빛도 직전에 기록이 좋죠. 우승했어요. 한남킨도 직전에 우승한 마필입니다. 물론 주로는 빠른 주로에서 선전하면서 우승했던 빠른 주로에서의 기록이고 승군전이기도 해서 믿을 수 없지만은 직전에 기록이 좋기 때문에 팔릴 수가 있죠. 또 진주빛도 잘 뛰었던 능력이면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서승훈 타고 인기마로 팔리고 부족했던 진주빛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요 부산 오경주는 전 마필이 상당한 혼전, 대혼전으로 팔릴 것이고 아마도 예상가들 대부분 승부 경주다. 뭐 이러면서 달려들 겁니다. 뭐 승부 경주다 이러면서 달려들 건데 저는 이번 경주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이번 경주 제 분석상 고배당마가 능력으로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배당마를 털어놓고 승부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주력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주력이 혼전인 만큼 주력이 쉽지는 않은데 구멍 수를 뭐 한 4방 최대 5방까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4방 안에서 주력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살피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마를 놓고 자신하고 노리는 오늘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역시 혼전이죠. 1번 아카사니를 필두로 전개속도, 용트림, 독차지, 붉은 등불, 날려오라까지 6마리가 상당한 혼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6번 마 독차지입니다.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죠. 그런데 독차지가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으나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지구력 부족으로 상대가 강했죠. 지리산이 우승했던 경주, 지리산 오라동 등이 1, 2등 왔던 경주, 상대가 강했던 가운데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무리하고 죽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전정 경주시에는 선행으로 지리산에 이어서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직전에 무리하고 부진한 가운데 10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수환이가 타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번 경주 선행이 가장 유력한 무난한 선행이 확실시 되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독차지입니다. 자, 문제는 경주거리가 1110m라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요게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상대들이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버틸 수 있다, 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독차지를 놓고 승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마 아카산이 부중도 58.5로 늘었고 믿음이 안 갑니다. 재검 때 추입은 양호했지만 기록이 너무 느리고요. 재검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휴양마 아카산이 과인기 물음표. 오히려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태흥 신공이 이번 경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색달 최고도 일단은 어렵고요. 전개 속도 직전에 늦바라고 후미에서 취입이 좋은 모습으로 삼착을 했죠. 이번 경주 취입으로 도전은 가능한 마필. 용트림도 직전에 부족한 가운데 지금 휴양을 하고 장기 휴양하고 재검 받고 나오죠. 재검 때 걸음이 양호합니다. 재검 때 걸음 양호해서 도전 가능마. 자, 붉은 등불 부중이 60kg 고부중으로 늘었죠.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직전의 여세로 고부중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7번마 붉은 등불 선정기대. 8번마 날려오라는 직전에 붉은 등불에게 산마신을 졌는데 이번에도 붉은 등불을 감량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기러 갈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똘똘 용맹은 추입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순발력을 보였던 진격의 힘은 혹시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혼전인데요. 6번마 독차지를 놓고 주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 부산 육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인데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인기마 중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 7번마 배틀크라이입니다. 최근 3번 연속으로 기대대로 3연승을 해준 제가 계속 믿어줬던 마필이고 3연속 입상을 해줬죠.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감량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 능력 1400에서 보여줬던 최근 능력이면 이번에도 또 됩니다. 감량이점까지 있고요. 그래서 승군전이지만 또 된다. 한편 1번마 희망가람이 상대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희망가람이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합니다만은 직전에 전전 경주 능력이면은 이번 경주 우승도 유력하죠. 1분 26초 7로 훨씬 더 기록이 좋기 때문에 전전 경주 능력이 희망가람이 대가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가람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죠? 퐁당퐁당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시에 김혜선 타고 3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나갔습니다만은 1600m에서 지구력 부족으로 4위에 그쳤는데 전 경주 시에 1400 통과 기록이 1분 27초 9입니다. 그러면은 요 배틀 크라이가 직전에 기록이 1분 27초 7이에요. 그러면 불과 0.2초 차이죠. 0.2초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희망가람이 1번 게이트 점으로 1400에서 이길 수가 있는 상대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기 3위로 팔리는 마필이 바로 모닝 블로우인데요. 김혜선 한장이죠.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닝 블로우가 지난 1월 달에 김혜선 타고 11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분 27초 9. 그죠? 무거운 드로에서.
그리고 그다음 경주 3월 9일 날은 부진했어요. 최은경이가 타고 부진했습니다. 그리고는 1600에서 부진했던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다시 박재희가 타고 11번 게이트였는데 외곽 선입 돌다가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시의 기록은 보시면은 1분 27초 8입니다. 대등하죠. 이번 경주 상대들과.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못 뛰었던 실력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김혜선, 적임 기수 김혜선 타고 감량이 좀 있고 3번 게이트. 한마디로 인기 3위로 팔리지만은 모닝 플로우가 재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닝 플로우를 놓고 이렇게 두 방을 한번 때려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타 마필들은 아무래도 뭐 큰 길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판타스틱 우먼이나 컬럼비아 챔프 이런 마필들이 착순 정도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큰 길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 자, 1110m 역시 1110m인데 1번마 캡틴 전설이 인기 1등 가운데 2번부터 7번까지 6마리가 혼전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캡틴 전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전에 3위에 그쳤는데요. 이번 경주 황해 여왕 비인기마 황해 여왕에게 4분의 3 마신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황해왕은 이번에는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캡틴 전설이 직전에 황해왕에도 크게 이기지 못했고 부조로가 불량주로였는데 그 실력으로 직전 실력으로 이렇게 강초로 믿을 정도의 나은 능력이 아니다. 일본 게이트 이점으로 가능하지만은 유력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강초로 믿을 정도의 능력마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제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가장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5 번마 명품 챔프입니다. 직전 경주 5월 9일 날 1분 22초 9 시종 그것도 중위권에서 시종 3열 외곽 돌고도 선전하면서 1분 22초 9로 2차 입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 막 캡틴 전설이 같은 5월 9일 날 직전에 3차 했던 기록이 얼마입니까? 1분 22초 8입니다. 그죠? 그런데 캡틴 전설은 부중이 58.5로 1kg가 늘었지만은 고부중이니까 부담이 되죠. 그리고 반면에 명품 챔프는 지금 승군전이라고 직전보다 부중이 무려 6.5가 대폭 빠져 있습니다. 그죠? 직전의 기록은 0.1초 차이인데 보중에서 7.5의 차이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5번만 명품 챔프가 이기죠. 승부를 안 하면 모를까 최선으로 승부를 한다면은 거기다가 직전 경주 9번으로 분리해서 시종 중위권 3열 외곽 고전하고도 그렇게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이 아닌 5번만 명품 챔프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록별은 직전에 부진했던 마필로 전정 경주 전력상 혹시나 하는 정도인데 믿음이 안 가죠. 자, 노릴 마필 우선 3번 마 비상신호입니다. 자, 형편없이 인기가 없습니다. 비상신호. 그런데 직전 경주시에 이 비상신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고배당 승부경주 고배당 축으로 인기 꼴등으로 팔렸던 이 비상신호를 놓고 승부로 들어갔는데 후미에서 전개하고 취입으로 탄력이 걸음이 남았습니다만은 결승선에서 탄력 붙이고 뚫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앞서가던 8번이 기력이 다해 가지고 갑자기 안으로 내측으로 이렇게 기댑니다. 직선주로 결승선이 여기 있으면은 제주는 여기서 오죠. 그런데 앞서가던 8번이 갑자기 안으로 기대서 오는 바람에 탄력 붙이고 오다가 막혀 가지고 심하게 주춤합니다. 그리고는 외곽으로 틀어서 나오죠. 막혀 가지고 틀고 나온 요 차이면은 충분히 1 마신 이상 그죠? 1 마신 이상의 차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 마신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탄력이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런 손해를 보고 목차와 4분의 3 마신 차 2 위마에 목차와 4분의 3 마신 차 거의 뭐 1 마신 차로 아쉽게 억울하게 사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비상신호입니다. 직전에 고배당 승부 경기였고 인기 1등마와 단통으로 제대로 주력 적중하고 3보까지 대박으로 적중할 수 있었던 비상신호인데 불운하게도 진로가 그렇게 막히는 바람에 그야말로 일마신 차로 2차 갈 거를 쉽게 곧 일마신 차로 잘했던 거죠. 그래서 요 비상신호가 이번엔 3번 게이트인데요. 충분히 좀 더 빠르게 다부지게 좀 전개를 해서 타준다면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전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마 비상신호입니다. 자, 여기에 4번마 고사포죠. 4번마 고사포는 뭡니까? 지난 4월 달에 선행으로 선전 우승을 해서 직전에는 4월 그다음 경주의 4월 26일에는 의지 없이 놀다 들어갔고 전전 경주 승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축구로 놓고 승부로 노렸는데 아쉽게도 선행을 못 가고 경합 선입으로 2월 돌다가 끈기를 보이긴 했으나 4위에 그쳤죠. 그런데 이 4번마 고사포가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이지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다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 가면 또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고사포죠. 자, 고사포는 선행, 비상신호는 추입이죠. 자, 그런 가운데 설명드린 대로 명품 챔프가 감량의 점과 직전 복귀상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5 놓고 3번이나 4번으로 오면은 배당이 상당히 좋겠죠. 다음으로 무림태자도 뭐 도전은 가능한 마필이고요. 불사용사는 감량의 점이 있는데 물음표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승군전이기도 하고요.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제주7 경주는 승부로 노려볼 수도 있는 경주. 인기 1등만 뒤로 돌리고 받치기나 고려하고요. 원호코 3, 4로 주력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큐티, 4번 원더풀 구름, 벌교 마술사 6번, 7번 소드마스터, 10번 올타임 레전드, 11번 캡틴 다이아. 6마리가 혼전으로 팔리는 1600경주인데요. 6마리 중에 올 거는 같은데 누가 나을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만 원더풀 큐티는 암말입니다. 그죠? 대부분 순말들인데 암말이죠. 암말인데 부중도 1.5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는 유리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좀 불안하다. 원더풀 그룹은 지난 1월 달에 무거운 주로 해서 12번 게이트에서 입상했던 능력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 두 경주 경남 신분배와 KRA컵 마일 대상 경주 두 번의 대상 경기에서는 부진한 모습 즉 최근 아무리 위험미가 탔고 잘 뛰었던 능력이면 가능성은 있지만은 최근 대상 경주 부진했던 마필 못 믿겠다 물음표 그죠? 한편 벌교 마술사는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했고요. 이번 경주 감량이 점이 좋죠. 왜?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점이 좋고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은데 글쎄요, 좀 과한 인기가 아니냐. 보여진 능력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나은 능력도 아닌데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6, 7번 소드 마스터는 인기가 덜한데요. 소드 마스터가 충분히 전정 경주 실력이면은 또 그 이전 무거운 조로 실력이면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부진해 가지고 인기가 덜한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능력,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 마필이죠. 19점 마필이고요. 그래서 무시 못합니다. 한편 올타임 레전드 서승훈 한장인데요.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직전에 부진했는데도 인기가 제법 좋은데 올타임 레전드가 전전 경주 2월 7일 날 무거운 줄에서 여유 있게 우승했던 능력이면 세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육전에 4번
2승 2착 2번, 3착 1번 그런 마필로서 올타임 레전드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번 캡틴 다이아는 직전에 빠른 주로 해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해서 가능한 마필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기수가 또 이성재로 바뀌고 해서 못 믿겠다 물음표.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조리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원더풀 큐티 안마린데 보증 늘어 대상 경주 부진했던 모습상 믿음이 안 가고 벌교 마술사 감량이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좀 과한 인기도에 승군전이라서 믿음은 안 가고 소드 마스터 직전에 부진해서 믿음은 안 가고 캡틴 다이아 기수가 이성재로 바뀌고 믿음은 안 가고 가장 그래도 기대할 건덕지가 있는 마필이 서승으로 기수 교체하고 직전에 부진했지만 전정경주 등력이면 기대할 수 있는 10번마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자, 그래서 올타임 레전드를 넣고 꼬랑지를 잘 잡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제주 8경주 이번 경주는 1300경주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드림 매직이 인기 1등 강하고요. 용천호가 인기 2위로 3위로 잡혀 있고 어스칼도 또 인기가 좋고요. 일본말 태산수도 많이 팔리고 신속한 등도 있는데 자, 우선 드림 매직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드림 매직 보시면은 12전에 9승 2착 한 번. 그죠? 12전에 9승 2착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자, 이 드림 매직이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1200에서 우승을 했어요. 자, 직전에 60km, 이번에 감량이점 3.5가 있어요. 60km 고부중을 달고 무난한 선행으로 1200, 5월 2일 날 1200에서 무난한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1분 43초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지금 신속한이 같은 5월 2일 날 10번 게이트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3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40초 9입니다. 같은 1200m입니다. 같은 1200m. 그죠? 그런데 얘는 1분 40초 9인데 얘는 1분 43초 2. 몇 초 차이입니까, 이게? 2.3초. 무려 2.3초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부중이 이번에 3.5가 빠졌습니다. 승군전이라고 3.5가 빠졌어요. 60에서 3.5 빠졌어요. 그런데 얘는 1.5가 늘었고 그러면은 과연 2.3초의 차이를 요 부중 5km 차이로 좁힐 수가 있을까? 요게 관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는 1300m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출발하는데 7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그죠? 선행도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드림 매직이 이번에 부중이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그렇게 가볍지 않은 부중이죠. 56.5. 그래서 요 부중이 줄긴 했지만은 드림 매직 한마디로 이번 경주 인기 1등으로 팔리는데 저는 못 믿겠다. 자, 한편 용천호는 직전에 1300 경기에서 이번 경주 어스칼 등과 뛰면서 1번 게이트에서 경합선행 유리한 경합선행을 나와서 선전하고 2차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적 경주도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선전을 우승을 했었죠. 전적 경주는 1200이었고 직전에 1300에서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전했던 것인데 자, 이번 경주 어스칼에게 한 2마신 가까이 이겼어요. 어스칼에게 2마신 가까이. 어스칼은 취입이었죠. 자, 그런데 어스칼은 부중이 2kg가 늘었는데 용천호는 지금 부중이 3.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용천호가 이 늘어난 3.5의 부중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3 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다시 한번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천호우도 이번 경주에서는 믿음이 안 간다. 자, 한편 태산수는 직전에 신속한과 뛰면서도 졌어요. 신속한에게 1과 4분의 1 마신의 목차 더해서 졌습니다. 신속한에게. 때문에 직전의 모습상 1 번으로 게이트는 유리하지만은 이번에도 인기보다는 믿음은 덜 간다. 그러면 차라리 신속한이 배팅 가치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오스칼은 추입형 마필인데 직전에 인기 2등으로 팔리고 추입으로 4위에 그쳤는데 직전 아쉬움 속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역시 믿어 못 믿어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 그런 거죠. 즉 결론은 뭐냐?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모조리 인기 1 등부터 5 등까지 인기마들이 모조리 누구도 하나 자신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고배당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역시 뭐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8 번마 백두왕자입니다. 전경주시에 어떻게 뛰었냐? 백두왕자가 용천호우 등과 뛰면서 7 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자, 제주의 1,300원 요렇게 코너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코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1,400과 마찬가지로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7 번에서 출발하면서 1 코너를 첫 코너를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다부지게 밀어붙이면서 시정 외곽으로 중간 선입성 중위권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죠? 그리고는 뒷직선에서 중위권 외곽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는 3-4 코너. 3-4 코너도 중위권에서 시정 외곽 뺑뺑 돕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정 외곽으로 무리한 탓에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에도 8번 게이트입니다. 못 믿죠? 그런데 본래는 이 백두왕자가 직전에 한번 안득수 같다고 한번 앞장에 한번 붙이려고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월 달 1,300 경주시에는 2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 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김준호가 타고 있는데요. 자, 59의 고부종이죠. 최고부종 말입니다. 김준호가 타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직전에 순발력이 어쨌든 살아났는데 무리한 전개를 했죠. 예, 김준호가 타고 이번에는 안쪽으로 초반에 자리를 잘 잡고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중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인기마들 모두 믿어 못 믿었는데 인기마 연연하기보다는 배당마 8번마 백두왕자를 노리고 노려볼 가치가 크겠다. 그래서 저는 8 번마 백두왕자를 노리고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산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그야말로 장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자, 우선 스마트보스 서승훈 한 장에 11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데 2,000m이기 때문에 뭐 외곽의 불리함은 크지가 않죠. 자, 어쨌든 최근에 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 인기 1등 팔리고 중위권에서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3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2,000m 거리 대폭 늘려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다른 말들이 워낙에 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스마트 버스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말들이 믿음이 안 가서 스마트 버스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말들을 보면은요. 1 번마 영광의 퍼스트가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번 경주 닥터 캡틴 그리고 백투더 레전드 그다음에 루카스선, 은성위너 아이보리 아이윌 비 프리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같이 뛰었는데 직전 경주시에 이 영광의 퍼스트가 7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전개 후에 탄력 좋은 걸음으로 대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의 실력이면은 당연히 영광의 퍼스트가 대가리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직전에 우승해 가지고 대차로 이겨 가지고 이번에 부중이 58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58의 부중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요 영광의 버스트 직전 체중이 453kg. 체구가 크지 않은 마필이죠. 그래서 과연 58의 대폭 늘어난 부중을 가지고 453kg 달고 요 고부중 58kg의 부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어 못 믿어. 영광의 버스트가 이전에 53kg 달고 같은 53 달고 1800을 뛰었을 때 1번 게이트 이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보스에게 졌던 바도 있죠. 자, 어쨌든 고부중 때문에 58kg 고부중 때문에 부중 때문에 못 믿겠다. 그죠? 닥터 캡틴은 직전에 선전하면서 참착을 했어요. 중간 선입을 끈기로 참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은 해보겠죠. 자, 그런 가운데 백투 더 레전드인데요. 백투 더 레전드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갔는데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나 직전에는 김동영이가 탔고 전정 경주시에 진겸 타고 선전했는데 이번에 다시 진겸이가 적임 기수가 타고 있죠. 때문에 백투 더 레전드는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헌터 드래곤 헌터 드래곤이 있는데요. 전정 경주시의 백투더 레전드를 이겼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실제 특별 경주에 나가서 부족했습니다만 전정 경주시의 백투더 레전드를 이겼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건데 58.5의 부중으로는 이번에는 이기기 어렵다. 과한 인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11번 스마트 버스가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레이트 원 종합지 완전 백판인데요. 4번 막 그레이트 원이 지금 감량점이 아주 좋죠. 그런데 그레이트 원이 직전 경주는 부진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58의 고부중, 58의 고부중 달고 부진했는데 전정 경주 시에는 55의 부중을 달고 11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이번 경주 닥터 캡틴을 추입으로 이겼던 마필이 바로 그레이트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정 경주도 부중이 55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경주 3월 달 경주 시에 스마트 버스가 뛰면서 55 달고 다실바 타고 착차가 많이 나게 지긴 했었고요. 그 이전 2월 8일, 2월 8일, 2월 9일, 2월 9일 경주 시에도 다실바 타고 55 달고 닥터 캡틴을 여유 있게 이기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그레이트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레이트 원이 지금 52kg 이 부중이라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에 추입으로 고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그레이트 원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백판이지만은 최은경이가 믿음은 안 가지만은 추입으로 올라오는 거는 잘할 수 있죠. 요 그레이트 원하고 그 마필 각질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 인기 마저리 모조리 믿음이 안 가는 경주 고배당마 4번 말 그레이트 원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부디 노리는 승부마 기수들이 최선으로 잘 다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전화하시고 경주별로 들으시면 되고요. 경주별로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 경주 음성 현장 예상을 전 경주 들으실 분들 또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2263-8263 제 번호입니다.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승리하는 대승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초집중하고 잘 살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